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치지 않는 힘을 기르는 식사법. 먼저 뇌의 메커니즘, 왜 식사를 하면 좋아질까? 정신 노동에는 당분이 필요하다.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은 포도당이다. 확실히 뇌는 포도당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뇌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몸 전체가 포도당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포도당이 뇌의 유일한 에너지원은 아니다. 다시 말해 위급할 때가 아니면 우리가 포도당 부족 상태에 빠질 일은 없다. 오히려 포도당은 남아도는 실정이다. 앞서 말했듯이 본래 건강한 사람의 혈당치는 70에서 140 사이다. 그 상태가 인간의 몸에 가장 알맞고 뇌도 잘 돌아가도록 한다. 그런데 지친 뇌를 깨우자며 단 음식이나 포도당 식품을 먹어 혈당치가 급격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바람에 오히려 금세 저혈당에 빠지게 됨으로써 뇌의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혈당치를 70에서 140 사이에 안정시켜야 한다. 혈당치가 이 수준을 유지하면서 조금도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탄수화물은 아침 식사 마지막에, 샐러드, 요구르트 다음에 먹는다. 갑자기 밥이나 빵부터 입에 넣을 것이 아니라 샐러드나 건더기가 듬뿍 든 된장국, 요구르트 등을 먹고 나서 밥이나 빵을 먹는다. 그렇게만 해도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아침에는 키위, 블루베리가 좋다. 탄수화물이 많은 바나나는 금물이다. 일반적으로 과일의 과당은 포도당보다 몸에 쉽게 축적되는 성질이 있지만 하루의 시작인 아침에 먹는다면 오히려 미네랄과 비타민 유효하게 활용되고 당분도 쉽게 소비될 것이다. 다만 과일을 먹을 때는 그 안에 함유된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한다. 예를 들면 귤에서 과육을 감싸고 있는 하얀 속껍질, 사과라면 껍질을 깎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것저것 챙겨 먹을 시간이 없는 바쁜 아침에는 키위가 좋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혈압을 내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항산화 작용이 탁월한 블루베리도 아침 식사로 추천할 만하다. 요구르트에 넣어 먹으면 좋다. 반면 바나나는 탄수화물이 많은 과일이다. 혈당치를 생각하면 도저히 권할 만한 과일도 아니다. 그만큼 당도가 높다는 점을 명심하고 소량을 섭취하는 선에서 그치자. 과일을 주스로 갈아 먹으면 살찐다. 과일은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즙을 짜거나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 당연한 말이지만 주스로 갈아 먹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당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된다. 천연 효모, 통밀가루로 만든 빵이 좋다. 일반적인 빵은 치댄 반죽을 발효시킬 때 대개 이스트푸드를 사용한다. 이스트푸드는 이스트균의 효율적인 작용을 돕기 위해 인간이 만든 물질로 발암성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따라서 빵을 먹을 때는 천연 효모로 발효시킨 것을 고른다. 동맥경화 예방에 좋은 양질의 버터를 고수한다. 앞서 말했듯이 빵을 그대로 먹기보다는 지질과 함께 먹으면 혈당치 상승을 막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빵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에 발라 먹는 것이 좋지만 버터가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목초만 먹인 소가 생산한 우유로 만든 그래스페드 버터를 추천한다. 우유보다는 두유를 마신다. 대개 사람들은 우유를 마심으로써 칼슘을 섭취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칼슘을 흡수하려면 마그네슘이 꼭 있어야 하는데 우유에는 마그네슘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나는 우유보다는 두유를 추천한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콩으로 만든 두유는 100점 만점을 줄 만큼 우수한 식품이다. 요구르트는 매일 조금씩 먹는다. 요구르트의 우수한 점은 장내 세균의 균형을 조절해 준다는 것인데 장내 세균의 상태가 좋으면 쾌변이 유지되고 다양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극히 미량이다. 우유와 나란히 달걀도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 콜레스테롤의 90%가 간에서 만들어져 있으며 음식에서 얻는 것은 10%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품인 달걀을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1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도 이틀에 1개꼴로 먹는 것이 좋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가공육은 가급적 삼간다.
시판되고 있는 대다수 가공육에는 보존을 위한 방부제,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발색제 등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다. 가공육 본연의 색은 그다지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않지만 예쁜 분홍색 가공육이야말로 이상한 식품임을 명심하자. 단맛을 원하면 벌꿀을 사용한다. 벌꿀은 단맛을 원할 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이다. 어떤 꿀이든 설탕에는 없는 항산화 작용을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과자나 빵은 수명을 갉아먹는다. 이스트푸드 마가린이 가득한 과자나 빵은 수명을 재촉하는 음식이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미련 없이 멀리하자. 점심을 먹고 나서 20분간 걷는다. 식후의 휴식은 살찌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20분 정도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림으로써 다리와 허리를 단련하고 다이어트를 병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면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이것은 올라간 혈당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당치가 처음부터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지질과 함께 먹는다. 즉 올리브유를 듬뿍 넣은 파스타, 올리브유에 찍어 먹는 빵.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그 효과가 절대적이다. 그리고 이때 지질의 효과는 빵뿐 아니라 온갖 탄수화물 식품에도 적용된다. 식초도 혈당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음식점에 가면 단무지에 식초를 듬뿍 쳐서 먹자. 출출하면 견과류를 먹는다. 출출하다 싶으면 견과류를 먹자. 혈당치를 올리지 않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 이상적인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다. 견과류 외에 치즈나 생선 통조림도 권장할 만하다. 최악은 달콤한 음료와 과자다. 잠들기 4시간 전에는 먹지 않는다. 참고로 음식물이 소화되는 평균적인 시간은 다음과 같다. 밥 2-3시간, 살코기 4시간에서 5시간, 고기, 지방일 경우에 7에서 8시간 정도 걸린다. 저녁은 반찬을 중심으로 먹는다. 가장 좋은 것은 탄수화물 없이 저녁을 먹는 것이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선술집에서 닭꼬치구이나 회, 냉두부, 푸콩, 견과 등 단백질이 풍부한 안주를 곁들여 와인이나 소주를 마시면 그만이다. 전골 냄비 요리도 추천할 만한 요리인데 자그마한 냄비를 준비하고 거기에 육류나 생선, 두부, 채소를 넣는 정도의 요리로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염분 섭취량을 줄인다. 무심코 간장이나 소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혀가 마비되었다는 증거이므로 그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싱거운 맛에 익숙해지면 혀가 식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데다 불필요한 첨가물이 들어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와인이나 증류주는 혈당치를 낮춘다. 탄수화물이 많은 맥주, 청주는 피한다. 지나친 음주는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하루에 와인 1-2잔 정도는 권할 만하다. 술을 마셔도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고 살이 찌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근거도 있다. 특히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이 풍부한 레드와인,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는 쌉쌀한 맛의 화이트 와인을 요리에 맞춰 마셔보자. 반면 맥주나 청주, 중국의 샤오싱주 등은 탄수화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달콤한 음식은 야식으로 금물. 잠들기 전에 먹은 달고 맛있는 야식이 한밤중에 저혈당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다. 잠이 얕아지고 잠이 들었다 싶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 속이 거북히 잠이 깨고 마는 것이 반복된다면 탄수화물을 듬뿍 섭취한 것이 원인이다.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도 업무 성과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취침 전에 당류와 탄수화물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다. 자기 전에 허브티를 마신다. 수면 중에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땀을 흘려 혈액이 진해지기 쉬우므로 자기 전에는 반드시 물을 1잔 마신다. 그 밖에 휴식 시간에 즐길 만한 음료로는 허브티가 있다. 이번 녹음에서 소개해드리는 좋은 식사법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몇 가지는 꼭 습관을 들여서 실천해야 될 것 같죠. 다음에 이어지는 녹음은 늙지 않는 식사법입니다. 감사합니다.